요즘에 뭐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무척 어렵다고 다들 걱정을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뭐 딥테크의 기술 사업화 이런 게 다시 또 화두가 되고 우리가 이제 서로 또 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나라가 하다 보니까 다시 기술 사업화라는 이 용어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갑자기 웨비나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어 지금 이제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대단 애국자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론들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 다음에 약간의 업계에서 혼선도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POC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POC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외 투자 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입에 대한 과연 성과가 났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평상시 고민해 왔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세미나를 이제 웨비나를 하기로 했고요. 각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뭐 제 딴에는 좀 의미가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해서 1년에 이런 웨비나를 한 서너 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무슨 뭐 어떤 기관의 뭐 후원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자체적인 저희 회사에 얼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큰 돈은 안 드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업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글로벌 기술 사업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업계에서 쓰고 있는 것은 또 해외 영어, 뭐 해외 기술 영어, 또 해외 또 선진국에서 쓰는 정확한 영어는 이제 사업 개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그런 용어를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인데 사실은 영어를 여러 개 쓰면서 선이 좀 어는 거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일 발제로 한 50분 정도 그런 이제 세계 사업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 거의 글로벌 기술 사업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말해 대화할 때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런 용어를 써야 쉽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커머셜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잘 좀 헷갈려하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건데 직접 우리 이경호 위원님은 이제 미국 가서 한 6개월 정도 해외 투자 유치를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그 경험담을 좀 말씀해 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그런 왜 쉽지 않은지 그런 얘기를 좀 경험담 위주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50분 정도 얘기하고요. 10분 정도는 Q&A 시간을 가질 테니까 중간중간에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을 통해서 Q&A 질문해 주시면 제가 Q&A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화면이 보이실까요? 저 영어로 크로스보드로 썼는데요. 혹시 잘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면 이렇게 청해 주시면 네, 댓글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화면을 슬라이드 쇼를 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제 크로스보더 이제 시장 진입,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 이제 정확한 이제 영어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사업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용어가 좀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이제 이 배우는 영화 뭐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인데 무역협회의 뭐 홍보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우리가 하는 일이 해외 나가는 일이 이제 어려운 무역이어서
한번 이런 종합무역 상사면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의미로 한번 사진을 넣어봤고요. 제가 네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사업 개발과 영업, 그 세일즈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고 이런 글로벌 사업화, 해외에 진입하는데 어떤 정말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해외 진입하는 그 방식, 그다음에 한 세 가지 그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 개발이라 하면 이제 영업하고 좀 다른데요.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확인하고 그 어떤 사업 계획을 그 실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업 개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개발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협약은 다른데 이 협약은 주로 이제 양 기관이 협력을 해서 뭔가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업 개발 담당자가 하는 일은 이제 그 시장 확장,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일이고 그 와중에 일부 이제 그 세일즈나 신규 고객을 이제 발굴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 개발 담당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제품 개발에도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개발 담당자는 결국 이 고객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고객의 그 니즈나 잠재 욕구를 잘 파악해서 그 니즈나 잠재 욕구들을 잘 이 제품 개발팀에 전달하거나 제품 수정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이제 네트워킹이나 관계 형성의 되게 대가들입니다. 자주 많은 인맥을 쌓고 관계 형성을 합니다. 또 이들은 이제 이 시장 조사라든가 경쟁자 분석을 잘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쏘는 건 이제 PA가 이제 파트너십의 약자인데요. 세 가지 큰 이제 협약들을 많이 이분들은 체결하는데 하나는 이제 상용 거래 입장에서의 협약, 그다음에 그 기술 협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 협약 이런 관점에서 사업별 담당자가 하는 일이 이렇게 굉장히 그 많습니다. 업무 영역이 넓고 상용 협약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제 그이 판매점 계약 또 공급망 관리 또 프랜차이즈 뭐 조직 운영하는 것도 해당되고 뭐 이 M&A 해주의 일부 중에서 주식 교환하는 것도 이런 이제 PA 상용 거래고 기술 협약은 잘 아다시피 이제 라이센스기나 또 뭐 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를 잠시 임차해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 보는 뭐 그런 업무도 들어갈 것이고 또 새로운 이 품질 관리 방법 이런 것도 전수도 이제 기술 협약에 들어가고요. 위탁 생산 이런 것도 기술 협약에 들어가고 우리가 잘하는 이제 이제 연구 협약 중에서 잘하는 게 요즘에 이제 그 MTA 계약, 물질 이전 계약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클리니컬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임상 대행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세 가지 유형의 이 협약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공급 계약, 서플라이 어그리먼트, 세일즈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계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일즈라는 것은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업무 영역은 이제 신규 고객 발굴, 그다음에 유망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뭐 피칭을 한다든가 협상, 이제 거래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세일즈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개발하고 세일즈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좀 정리해 보면 사업 개발은 이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고요.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 준비물은 이제 피치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투자 유치할 때는 이제 IR 피치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이런 그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주로 아이디어 피치덱이라는 용어를 어, 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을 보면 이제 전략적 제휴, 라이센싱,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그런 것들이 많고 또 POC 과제도 이 사업 개발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개발 담당자들의 직함은 비즈니스 사업개발 매니저나 사업개발 이사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요. 세일즈는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승부를 보는 이제 그 거래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이쪽에서 쓰는 용어나 계약은
서플라이어 그러면 또 공급 계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세일즈 매니저, 세일즈 디렉터 이런 이제 직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 개발 담당자의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냐? 주로 이제 그 공학을 하신 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공학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이런 뭐 세일즈 마케팅, 파이낸스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양쪽을 다 아는 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사업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학 베이스에 MBA 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스킬들은 이제 전략적 사고, 소통 능력과 인맥 형성 능력, 시장 조사 분석, 이 세일즈와 협상 능력, 과제 관리, 그다음에 이런 이 CRM 관련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잘 쓰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쪽에 자격증도 있는데 CBDP나 PMP 자격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IB들은 이제 글로벌 사업 개발인데 글로벌 사업 개발은 이제 조금 복잡하겠죠. 국내 사업 개발보다. 해외 시장 조사와 분석을 하고 시장 진입 계획을 세우고 어떤 협약을 체결할까.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에는 이 리걸 레귤레터리는 이제 그거겠죠. 우리가 인증이나 이제 규격 획득을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 가면 반드시 제품 수정할 게 많죠. 수정해야 되고 다시 이런 이제 파이낸셜 리스크나 뭐 이런 이제 그 순서를 그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외 사업 개발은 이제 국내 사업 개발의 약 3배 정도 난이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이제 해외 사업 개발, 뭐 글로벌 사업화 이런 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제가 봐서는 세 가지 그 큰 장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장애 요인은 올바른 파트너를 찾는 것, 라이프 파트너를 찾는 게 첫 번째 그 장애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검증. 해외 파트너 반드시 기술 검증하려고 하니까 그 POC 단계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기술 검증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해당 진출 국가가 요구하는 이 규격이나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 레귤레터리 어프로브를 왔는데 이게 또 세 번째 넘어야 될 산인데 이 산, 세 가지 산 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딥테크부터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하는 딥테크라는 것은 상용화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 제품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추가 R&D를 더 해야 되고 또 과학적 그 기반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하지만 성공을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효과가 큰 이런 이제 기술들을 딥테크라고 하는데 잘하는 AI나 바이오텍, 퀀텀, 뭐 컴퓨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딥테크인데 이 딥테크는 실제적으로 사업화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TRL이 있잖아요. 이제 기술 성숙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이걸 저는 네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9단계를. 첫 번째는 이제 그 TRL 1단계부터 5단계는 이제 연구 단계라고, 리서치 단계로 보고, 두 번째 5단계에서 6단계는 이제 이게 개발 단계, 제품 개발 단계로 보고, 7단계에서 8단계는 이제 이게 검증 단계. 이게 과연 실증 단계죠. 검증 단계 보고. 그다음 9단계가 이제 생산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봤고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많이 업계에서 쓰고는 않지만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MRL 있죠. 마켓 레디니스 레벨 시장 준비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9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용화까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인데요. 이거 1단계부터 이것도 9단계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것도 이제 1단계부터 4단계는 이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단계, 2단계는 검증 단계, 3단계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장 유입 단계, 4단계는 이제 확장 단계 시장. 이렇게 네 단계로 이걸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MRR하고 TRL을 두 개를 합치면 재미있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거 벨기에 있는 친구한테 배웠는데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 Y축을 이제 MR을 넣어놓고 X축을 이제 TRL을 넣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 영어로 써놓은 것들은 이제 제가 컨설팅했던 국내 이제 딥테크 기업들입니다. 딥테크 기업인데 이 좌표에다가 제가 표시를 찍어봤더니 거의 요 TRL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회사는 이제 여기 밸류에이션 단계에 있지만 이 MRL 단계에서 봤더니 밸류에이션 단계에 있어가지고 요 기업은 여기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실증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고 실증이나 인증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고 이 기업은 TRL 단계에서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하고 있지만 이 기업은 이 MRL 단계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넘기만 하면 이제 수출이 되고 이제 해외 진입에 성공하는데 그런 이제 이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POC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POC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POC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제 POC는 이제 뜻이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요. 이 TRL 입장에서 요 3단계에서 쓰는 용어였었습니다. 이 TRL 3단계에서 랩에서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POC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한 5만 불 정도 주고 이제 한 5천만 원 주고 해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POC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창업 사업화가 발전하면서 그 POC란 용어가 의미가 좀 확장된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POC란 용어를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로 이제 핵포티라는 용어, 에셀러레이터도 배웠는데요. 기존 우리가 썼던 이제 POC는 이 베타 테스트를 그 의미하고 이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리고 주로 이때 필요했던 방법론이 이제 MVP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요 확장돼 가지고 그 사용성 테스트 이런 것도 이제 POC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F 이제 그 제품 시장 이제 적합도가 맞는지 우리가 PMF를 테스트하는 이런 이제 것도 넓은 의미의 이제 POC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진짜 POC인데 왜 이런 거를 원래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넓게 확장했을까? 어찌됐든 이제 POC란 용어가 넓은 의미의 POC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POC는 기술 검증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작은 규모의 그 테스트나 실험인데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또는 이 실제 환경에서 이 성공적으로 이 구현이 되는지 그런 또는 승용화적 관점에서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그 POC는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세 가지를 더 의미하는 것이 POC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POC는 이제 크게 이제 POC 제안서를 이제 잘 써야 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 컨설팅을 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10개 이런 POC 제안서를 만들어서 국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거느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병원이나 해외에 이제 관계 기업하고 이 협업 과제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제안 순서로 제안서를 썼습니다. POC 하던 목적을 쓰게 되고 이 POC의 과제 범위를 쓰게 하고 여기에 대해 자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이 시간대, 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중요한 게 KPI인데 이 KPI는 매트릭스죠. 주로 이제 만약에 POCT 같이 현장 검사기를 하면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든가 이즈 오브 유즈, 뭐 컴패티빌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요한 KPI가 되고요. 이 KPI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실제 POC 실험을 해서 이게 타당한지 를 검증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주로 이 테크 POC 이런 위주로 저는 해왔고요.
또 유저빌리티 테스트 이런 과제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시장 검증 또는 사용성 테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써고 제 경우는 이제 POC라는 단어를 안 썼었어요. 근데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이것도 POC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POC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 돈이 들어가요.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 POC 과제를 수행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이 다 공급자 입장인 스타트업 소기업 부담할 때는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POC 파트너 기관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프리 POC가 있고 어떨 때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POC 파트너인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프리 POC 과제인 경우는 이제 그런 글로벌 대기업을 설득하기가 편하죠.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하지만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 관여도 몰입도가 상당히 낮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요. 이 페이드 POC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가 않고 또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뭐 과정을 하려면. 왜냐하면 글로벌 대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좀 관료적 성향이기 때문에 느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페이드 POC 과제로 갈 때는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드 POC 과제로만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이제 그 후속 과제로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에 그 상표를 붙여서 그 글로벌 대기업 판매망으로 판매가 된다든지 이런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요, 프리 POC 과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 페이드 POC 과제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제 AI 파워드 암 진단기인데 먼저 목표를 정하고 수행하는 방법들을 쭉 정하고 기대하는 성과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해 내리고 이대로 이제 평가를 하면 써서 POC 과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사례는 이제 이 진입하려 하는 목표 국가에가 정하는 이제 레귤레터리 어프로벌 이제 인증, 제품 인증이나 회사 인증 또는 규격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건데 우리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앤 테스팅 이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 제약 같은 경우는 이나 식품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 이 GMP가 있어요. 인증이 있어야 되고 뭐 F&B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푸드 세이프티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 준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요 영역이 이제 되게 어렵고 이쪽은 또 뭐 주로 이제 CRO 업체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랑 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이 이 고개를 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출 대행을 하면서 여기서 많이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것,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입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수출하는 방법, 이제 빌려주는, 우리 기술을 빌려주는 라이센스 가는 방법, 이제 공동 개발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이제 소기업이나 글로벌 스타트업에게는 좀 부담이 덜 가는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종래 기업들, 이 자본력도 있고 회사 규모가 있는 데가 그렇게 편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제 공동 개발하는 공동 R&D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장점은 이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시장을 진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이 방법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의 이런 그 인증이나 규격을 획득할 때 현지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인트 R&D 방식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또 경비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과기부 일부 특히 산업부에서 이제 양자 R&D나 다자 R&D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신청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더 들어요. 그 신청 준비하기가 좀 이제 준비 철저해야 된다. 이런 일에 또 단점이 있고요. 통상 이제 우리나라 이쪽 지원 사업의 경쟁률은 약 4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 R&D 과제보다는 어,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제 빌려주는 개념의 라이센스 방식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런 라이센스 방식으로 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도 상당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수출하는 방법. 수출을 하려면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수출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방법. 보통 우리 스타트업들이 자체 공장이 없으니까 컨트랙트 매니팩처링에서 위탁 생산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는 이제 우리 스타트업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는 이런 방식들 많이 쓰는데 이 방식 할 때는 중요한 게 품질 관리가 엄청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이제 우리 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조인트 R&D나 그다음에 라이센싱이나 그다음에 뭐 수출의 방법 또 컨셉트 매니팩처링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이쪽 대표님들이나 이 BD 담당자들은 이제 학습을 충분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그 처음에는 제가 디지털 이제 마케팅 방식으로 한번 해외 진출해보자. 우리가 이제 전시회 나갈 때는 전시 이제 부스 하나만 하더라도 유명한 전시회는 보통 2천만 원 정도 하고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1,000만 원이 이제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자부담으로 해외 전시회 갔다 오려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 유관기관이 이제 어, 진행하는, 지원하는 이제 해외 전시 사업을 많이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특정한 목표로 정하는 국가보다는 그냥 지원하는 국가는 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알고는 어떤 이제 화장품 회사 대표님은 1년에 8번을 가세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제 후속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이 회사는 수출 실적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다음 전시를 준비해요. 갔다 와서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두 군데만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제안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랩, 이건 유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유럽 랩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제 CEO가 CMO인데 제가 오타 쳤는데요. 임시 마케팅 이사 제도를 도입해보자.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이제 수출 마케팅 방식인데,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좀 하고 있는 방식인데, 제가 이제 그 델비즈 넷이라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한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보니까 여기다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하고 싶어 하는 이제 이 그 기술 제품 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TRL 상당히 높은 걸 제가 원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 제품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근데 여기는 저희 17개국의 그 기술 중개자들이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면 이제 저희 17개국에 있는 기술 중개자들이 검토를 하고 이제 관심 있으면 이제 상담 요청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리고요. 또는 소셜미디어나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그 해외 관심 기업들을 이제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마케터를 직접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이메일 반축하거나 전화 반축을 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영업을 해서 해외 관심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거 할 때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걸 해보면 이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바로 수출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계약하고 협상하고 계약 또 물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 업무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협약까지는 가능합니다. 협약까지 이제 거래소 말고리에 돼서 협약까지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첨가한 기업 중에 또 해당이 된 데도 있지만 저희가 모 대학의 기술 지도자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번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요즘 하고 있는 거의 끝났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이 딥테크 기업들의 역량을 진단해봤어요. 제품력이나 수출 잠재력이나 해외 시장 조사 그래서 쭉 보고 2단계 가서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방식으로 수익 판정했는데 이제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관심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가 10개사가 발굴됐고 두 번째는 12개, 세 번째는 9개. 사실 지금도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들은 이제 거의 체결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계약까지 넘어가려면 두 개 또 산이 넘어야 되는 거죠. POC하고 그다음에 그 인증, 인증 이 두 가지 산을 또 넘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제 그런 POC나 인증 같은 거를 이제 넘어야 되는데 그 넘기가 어려우니까 예, 제가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이 프로젝트 랩 방식을 해보자. 이 프로젝트 랩이라는 방식은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이제 컨설턴트 한 명 있고 뭐 해당되는 이제 그 스타트업 뭐 있고 이런 전문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타스크 포스 팀을 짭니다. 짜가지고 함께 이제 어떤 예산을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정부 지원 사업이든 또는 입찰이든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한 제안서를 함께 쓰는 임시 조직을 프로젝트 랩이라고 유럽에서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이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이제 컨설팅 기관들도 이미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용어를 프로젝트 랩이라는 용어 잘 안 쓸 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 랩 방식이 좀 정확하게 좀 이런 정형화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어떤 유관기관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랩을 장려하고 한다면 우리 그큰 장애물인 이 POC 과제라든가 또는 해외 인증 획득 그런 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제 제가 했던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 10개의 그 POC 그 과제를 기획을 했고요. 그중에 한 회사가 이제 엘사, 이 레몬 헬스케어라는 회사인데 국내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하고 베트남의 이제 소타텍이라는 이제 SI 회사를 이제 협업 체결했고 실증은 이제 그 하노이 그 국가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현재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양사가 별도의 합작법인을 이제 세우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거의 한 2년 걸렸는데 이거 하는데 이거 할 때 가장 큰 제가 애로사항 결국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결국은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랑 같이 프레드랩 방식으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그 제안서를 써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이 과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우리 스타트업이 이제 시리즈 B 이상 돼가지고 예산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정부 사업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POC 프로젝트에 대한 LOI부터 시작해서 호주도 이제 영문으로 다 만들고 서로 여러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임시 CMO 이제 마케팅 이사를 임명하자. 이런 이제 그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조그만 나라에는 이게 필요 없고요.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큰 나라의 경우 뭐 유럽도 해당되겠고요. 이런 나라의 경우는 임시 마케팅 이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마케팅 이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5개 지역으로 보통 나누거든요. 이제 동부, 서부, 중부, 남부 2개 이렇게 5개로 나누는데 시장을 이 5개의 이제 세일즈랩 판매 이제 대행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인터넷 이제 CMO 과정이고 이 CMO랑은 계약을 이제 한 뭐 1년 계약한다든지 6개월 계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세 분이 이제 이 CM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고요. 예, 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좀 세 개가 있는데 예, 하나씩 맡아가지고 CMO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이제 각 미국의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두 개 이렇게 해서 5명의 이제 세일즈 랩을 이제 선정을 해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제 아시는 것도 많겠지만 제가 발제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이제 예, 말로 하셔도 되고 뭐 채팅방을 통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보다 또 다음 발제가 훨씬 더 재밌으실 겁니다. 혹시 뭐 질문이거나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대전 세종지회 강성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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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단 강피디님, 네, 네, 저희는 뭐 국내 쪽만 하고 있는데 해외 쪽을 잘 하시고 계셔서 어, 네,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제 일단 임시 CMO를 각 나라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도를 두시고 세일즈하는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만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네, 대전 소재에 네, 그 있는 그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네, IBK의 상공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해외에 이제 그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네, 기술을 이전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매칭을 해서 좀 해야 될지 늘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강단장님 따로 네, 저희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요? 상담을 해보시면 그거는 일단은 어떤 업종에 또 아까 제가 그 TRL, MRL 그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게 낮으면 해외 진출 노력을 해도 결국은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TRL, MR을 높여서 네, 이 높이 준비가 아니,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준비를 더 시켜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별도로 회의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일단 수출을 판촉하려고 하실 때 잠재 거래선을 아까 조사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PPT에 나온 내용 말고 또 추가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기술 실증을 하실 때 네, 저희도 국민생활실험실이라서 생활 환경에서 검증을 많이 하거든요. 네, PRL을 높이기 위해서. 네. 네, 근데 델타텍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먼저 거래선 발굴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거래선 발굴이 가장 이제 그 보편한 방식이 전시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전시회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유관 기관들의 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잘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저는 디지털 마케팅 방식으로 저는 5년 동안 연구를 좀 해봤어요. 네, 해보면서 해보니까 이 어떤 특정 섹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콘텐츠라든가 저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집중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그 헬스케어 분야하고 이제 콘텐츠 분야 그런 디지털 산업 중에서 그 쪽으로 저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어,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하고 약 한 50개 이상이라고 상당히 친하거든요.
이렇게 관계 형성이 잘 돼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돼 있으면 그 글로벌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국내 기업의 그 니즈를 알게 되면 바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을 좀 많이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요새지만 링크드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뉴스레터를 또 꾸준하게 또 보내고 뭐 이런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를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되고요. 그래서 그 이거는 뭐 성품 발의품을 팔아야 된다는데 그걸 조금 팔고 싶은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증하는 방법은 저희는 이제 저도 이 고민을 좀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리빙랩 개념으로 아까 지금 우리 강단장님이 하신 것은 리빙랩 생각 개념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신제품 개발할 때도 되게 그 리빙랩에 대해서는 찬성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저 대자택이 많이 한 방식이고 테크 PCO 요 방식을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KPI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KPI 여기 매트릭스 지표 있죠. 성과 이제 이 기술의 성능 목표들이 쭉 있는데 이 성능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얼마 이상이 돼야 성공을 볼 것인가. 요거를 이제 이 이제 PCO 과제를 기획할 때 여기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PCO 파트너들하고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저빌리티 테스트라든가 요 PMF 쪽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쉬워요. 훨씬 쉽거든요. 예, 요 테크 PCO보다는. 그래서 이쪽을 좀 할 수만 있다면 이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단장님. 네, 충분하게 답변이 됐습니다. 네. 예. 예. 혹시 다른 우리 뭐 제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수흥 실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 오시는 분들 거의 제가 아시는 분들인데요. 네, 뭐,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뭐 잘 듣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워낙 뭐 에, 전문가시고 또 사업화 쪽에 전문가시고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좀 잘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저도 뭐 새로운 해외 파트너 국내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고 해외 쪽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뭐 저도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국내에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아예 초기 단계 쪽에 저희는 이제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 해외 마케팅 이런 쪽을 주로 이제 많이 좀 인발부하고 있는데 그 뒷단계를 지금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정치가 어렵고 또 더구나 투자 쪽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사업이 됐을 때 기업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정부나 아니면 투자자에서 나오는 자금들을 좀 제공해주면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네.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뉴아인의 김평주 대표님 이사님 계십니까? 저희하고는 뭐 아니면 그 뉴아인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뉴아인 안 오셨나 보네요. 네. 그 우리 인바이러스 테크 우리 오신 우리 서재경 대리님 자리 계세요 혹시? 인바이러스 테크는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마케팅을 대행했던 이 동의대학교 자회사인데요. 굉장히 그 수면 패치라는 걸 했는데 정말 인기가 좋고요. 지금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인바이러스테크가 대표적으로 지금 해외 인증을 못 받아 있고 POC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두 가지 이 고개만 넘으면 제가 봤을 때 대박을 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고 제가 헷갈렸네요. 너무 봤어. 인바이러스테크는 저기는 저 DNA, RNA 그 진단 키트인데, 예, 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그
아제르바이잔의 그 산림청에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예,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부끄럽네요. 제가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이제 아마 이제 그 저희가 아, 뒤에 또 해외 투자 위치 쪽에 이 또 특강이 좀 있으신데 그거에도 더 관심 많으실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요 자료는 제가 좀 일부는 조금 이거 좀 빼고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기업들이 있어서 그것만 빼고 제가 배포해서 혹시 실무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 정도 하고 저희 직원에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준비가 되면 바로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네, 막 바로 할까요? 예, 그러시면, 지금 45분인데, 50분에 시작할까요? 네, 5분 네. 쉬고, 잠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완전 실전이기 때문에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